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원격으로 비화폰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며 일반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초기화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쓰던 비화폰 사용자 정보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수사를 앞두고 내란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지우려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경찰은 비화폰 세대의 정보가 지워진 다음 날 김성훈 전 차장이 경호처에 비화폰 전체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은 관리자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 시 단말기 내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홍장원 차장이 그때 이제 싹 다 잡아들여 이런 증언한 날 이게 다 싹 사용자 정보가 초기화됐다는 거죠. 네.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정치 방송, 시사 방송 하다 보면은 구속시켜야 하는 뭐 세 가지 이유 중에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근데 명백한 증거인멸을 했으면은 그렇죠. 예. 다시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고 넘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직위원 판사가 말도 안 되게 풀어줬습니다만 그때는 구속기간 여전히 하고 풀어줬는데 사실은 그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 다시 법정에서 구속하는 게 맞죠. 저렇게 계속해서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구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 비화폰 기록 삭제 외에도 새로운 사실이 지금 드러나는데요. 네, 지금 경찰이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들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 확인해본 CCTV가 달라서 다시 재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CCTV와 다른 진술은 어떤 내용일 것으로 좀 추측하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내란의 전모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관여가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홍장원처럼 당일날 듣고서 이걸 갖다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김봉식처럼 얘기를 듣고서 그것을 발설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군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저는 광범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화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비화폰은 이거는 어떤 경우든 김성훈 전 차장은 관여가 됐을 거예요. 그럼 거기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윤석열 전에 근데 그리고 김봉식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한 거가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그날 비화폰 대화에서 나왔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장원 차장이랑 얘기할 때 그 대화를 나눌 때 대공수사권 줄게 이런 얘기들은 지금 내란이랑 별로 관계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이거 싹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했듯이 김봉식한테 내 가정사를 이렇게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 싹 다 잡아들여 했다는 개연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봉식이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둘이서 있어서 많이 알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얘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사실 맞는 말이라고 보이는 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김봉식이 얘기하는 거지. 네. 지어낼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지어낼 수 없는 말이라. 그렇다고 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한덕수나 뭐 이런 최상목이나 뭐 이상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날 과연 처음 알았냐? 그렇죠. 아니 이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부실을 했냐? 그러니까 조태영 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내란에 관한 이런 얘기, 쿠데타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그 전에 들었는데 그런 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갖다 본인이 했다고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한덕수
뭐 최상목,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그날 처음 그 얘기를 듣고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얘기가 됐다가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뭐 해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들을 충분히 알아서 적극적으로 말릴 수 있었는데 그 말리지 않고 있다가 그 상황을 맞이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림을 보면 가만 그림을 보면 뭔가 좀 석연찮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계엄을 하는데 그냥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그날 불러가지고 야 계엄할게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게 자체가 이상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CCTV 내용과 그러니까 진술이 사실 진술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그 모양이 그 제대로 된 것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인데 CCTV 확보되니까 네. 그거하고 말하고 지금 다른 점이 네. 들어간 것 같죠. 뭐 CCTV를 보면 뭐 당황하거나 왜 그런지 모르거나 어루둥절하거나 해야 되는데 마치 네. 만약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네.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동안 했었던 얘기는 모두 거짓말이 됐고 네. 그의 연장선으로 어쨌든 결국 최상목 한덕수는 출국 금지 조치가 그렇죠. 그렇죠. 오늘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상목 최근에 이제 미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인생의 마지막 외국 여행이지 않았을까. 더 이상 이제 출국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네. 군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얘기들인데 들었을 때 강력하게 이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거 국가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라리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라고 네. 강력하게 막았다 그러면 이거 저 내라 안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쿠데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때 미적미적되고 아니면 회피하고 글쎄요 그런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이걸 해도 된다는 거꾸로의 시그널을 줬을 수 있다니까요. 쟤네들이 지금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강력하게 이걸 밀어붙이면은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걸 갖다 시행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쟤네들이 죽을 듯이 덤벼들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할 수 있었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공범일 수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침묵하거나 그냥 소극적인 것 자체가 사실 공범인 거죠. 거기서 국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그렇게 되려고 했던 이유가 네. 뭔가 감춰야 될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세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가 돼서 이걸 싹 다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 출국 금지가 된 것도 어느 정도 네. 지금 수사가 좀 진척이 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출국 금지 안 돼 있다가 지금 최근에 오늘 됐나요? 최근에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네, 오늘 출국 금지 됐나요?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조사한 내용이 조금 뭔가 내용이 좀 있기 네, 때문에 잡힌 아닌가 부분이 싶어요. 있겠죠 아마. 네. 네, 아무 이유 없이 출국 금지 시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그 대선 과정에서